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인데요. 영화 월드 워 Z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2021년도의 카불. 자,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74년생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1975년도에 미국이 사이공에서 탈출할 때 영화에서도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미군에게 훈련을 받는 영상인데요. 같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분위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웃으면서, 그리고 미군도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저 분위기는 마치 저는 유치원생 같았습니다. 유치원생. 이 한 장면, 이 훈련을 받는 이 장면만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군과 정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그 나라의 분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IQ가 낮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IQ라는 게 선천적으로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IQ는 후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육 수준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IQ가 84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IQ와 관련된 척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 문맹률이 있습니다. 문맹률. 우리나라 문맹률은 5%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문맹률은 95%입니다. 95%. 군인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는 거죠. 숫자의 개념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고, 색깔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장교 수준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사병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기본 IQ가 떨어지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주어지면 어떤 행태가 나올까, 행동의 형태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막 총을 쏜답니다. 총을 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지도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말도 안 듣고, 탈레반 측에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이제 가버리는 거고, 뭐 숫자와 색깔까지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개념이 있기 전에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학교. 독일에서 나왔을 겁니다. 폭스슐레. 폭스바겐 할 때 폭스, 국민, 그리고 슐레, 학교, 폭스슐레에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가를 다스린다고 예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숫자도 좀 알고, 색깔도 알고, 역사도 좀 알고, 책도 좀 읽을 줄 알고, 매뉴얼도 보고, 말을 하면 들을 줄 알고, 그 말에 따라서 일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관리할 줄 알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줘야지 군인도 시킬 수 있고 일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맹률, 국민학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사람들만 군대 갔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할까?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군대 안 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는 건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국가라는 개념이 근대국가 현대에서 넘어오면서 주입시켜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국가라는 개념,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나라에는 그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충성도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부족별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국토 자체가 단절돼 있고 민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쟁과 군대, 그리고 또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 수천조를 쏟아 넣어줬으면은 그건 눈먼 돈이잖아요. 부패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부패한 군대와 전쟁은 사례를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당 볼 수 있을 거고, 국민당. 국민당에도 미국이 연관이 돼 있네요. 국민당에도 미국이 연관이 돼 있고, 보통 무기를 빼돌려 가지고 상대편에게 주고 이제 다시 돈을 받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남베트남 볼 수 있습니다. 남베트남. 남베트남에도 미군이 연관이 돼 있네요. 남베트남에도 미군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 수통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다, 6.25 때 쓰던 거다, 그런 얘기 많고, 그리고 이제 군대 짬밥 이야기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이거 같습니다. 6.25 때 국민방위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국민방위군. 1951년도에 일사후퇴 때, 이때 이제 국민방위군 50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병을 했죠. 모병을 징병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군복을 입히고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무기를 줘야 되는 거고 군복을 입히고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1월 같으면은 완전 겨울이잖아요. 그때 지금보다 더 추웠을 건데 50만 명을 행군을 시켰습니다. 행군을 시켜가지고 그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의복도 안 주고 행군을 시키면은 이건 바로 이제 죽음의 행군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싱가포르에서 잡은 포로를 일본군이 행군을 시켜가지고 몇만 명, 한 10만 명, 몇만 명을 사망시킨 그 사례하고 전 똑같다고 봅니다. 5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1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이 50만 명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이적행위 아닌가요? 이적행위.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돈을 다 횡령을 하고, 그리고 또 무려 우리 군인이 될 수 있는 이 자원을 10만 명을 사망을 시키고, 또 부상도 몇십만 명 시켜가지고, 이건 정말 전쟁 중에 나온 군대의 부패, 이적행위의 최정점에 이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저 훈련 동영상을 보고. 이야, 저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은 여기 훈련할 때 이 미군 조교입니다. 조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